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3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드리고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많은 관세를 무효화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법원. 알렉시스 키넌 선임 법률기자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전 7시 59분이네요.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미국 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평균 글로벌 수입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발표한 7대4 판결은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항소를 결정하는 동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합니다. 우리는 이의가 제기된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된 인신매매 및 상호 관세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을 초과한다는 CIT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라고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이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명령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는 CIT의 선언적 구제를 승인할 것을 확인합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1977년에 제정된 국가안보기반법률인 IEEPA의 범위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있습니다. 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제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는 만약 이러한 관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라의 완전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세금, 관세, 압류,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제한된 과세 권한을 확장하는 몇 안 되는 드문 예외 중 하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명령의 근거로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IEEPA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대 닉슨 관세. 판사들은 트럼프 팀이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증거로 인용한 IEEPA 이전법인 적과의 거래법 TWEA를 다룬 닉슨 시대 소송을 검토했습니다. 약 50년 전 닉슨 대통령은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일련의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10%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 요시다 인터내셔널이라는 일본 지퍼 제조업체는 닉슨이 관세법, 무역확장법, 적국과의 무역법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관세를 설정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 항소 패널 앞에서 변론하는 동안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가 IEEPA 비정상적 및 비정상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판사는 대통령이 무역 적자, 관세 장벽, 국내 생산 부족, 미국 무역 관계의 상호성 부족 등을 위협해 기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동의했습니다. 판사는 도전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또 다른 판사는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를 겪어왔는데 어떻게 무역 적자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박했습니다. 글쎄, 자기네들이 중국 개방시켜놓고 싼 거 사놓고 무역 적자가 됐는데, 뭐 그걸 비정상으로 보겠다는데, 그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권 분립의 자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의 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잘 조율이 돼야 되겠죠. 미국 내에서도. 김정은의 열병식 참석이 중국 북한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2025년 8월 2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발언이 미국 주도의 압력에 대한 드문 판결의 과시이자 계산된 저항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홍내의 외교부 차관보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참석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며 올해가 한반도에서 일본 식민 통치가 끝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벨라루스, 이란,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26명의 외국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라우닝 대학교의 동북아시아 문제 전문가이자 국제관계 교수인 루차오는 김 위원장의 방문과 예정된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상호 의지를 강조합니다라고 루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중요성은 긴장된 관계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김 위원장의 장기 중국 부재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 주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중국 지도자의 평양 방문 중 마지막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5번째입니다. 관련된 국내 뉴스에서는 김정은, 푸틴, 시진핑 첫 나란히 신냉전 무대는 한반도였다는 제목으로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하고 비교가 됩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이냐? 그런데 또 하나 이 대립구도에서 별도로 하나가 더 붙는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러미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 현재 트럼프는 북한과 러시아와 계속 또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아트롬 둘킨 교수는 어느 정도 마찰을 겪은 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루키는 북한이 모스크바와 정치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생명줄로 남아있다고 강조. 북한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너무 오랫동안 소외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북한의 건국아버지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 침략자들과 싸웠던 동북항일연합군의 게릴라 사령관이었다고 지적. 중국에게 김 위원장의 방문은 북한이 다시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방문은 주로 중국과 북한의 역학관계에 관한 것. 그러나 경희대학교의 중국 외교정책 교수인 추재우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 간의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 2023년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김 위원장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선전 승리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카드를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라 비커 중국 특파원 BBC 뉴스에서 2025년 8월 28일 날 보도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중심부에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모습이 사진에 잘 찍혔습니다. 과거형으로 표시했네요. 그것은 또한 시진핑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중국 지도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일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힘을 국제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 관계를 뒤흔드는 동안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푸틴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그를 베이징에서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 초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운둔 독재자와의 외교에서 그의 마지막 시도는 두 번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돌파구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시도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지도자는 이 게임에서 지정학적 카드를 쥐고 있을 수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과 푸틴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거래에서든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으로의 초청은 그에게 큰 발걸음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게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 평양 동맹의 심화를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 동맹은 아마도 중국이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두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과 푸틴과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다음 주 베이징 방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것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외교적 지렛대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시진핑, 푸틴, 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만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북러미로 또 대립구도를 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변화하는 매트릭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를 매료시켰습니다.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맥스 킴이 LA 타임즈에서 8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뒤에 진단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쉬운 추태의 그림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 조정자가 된다면 제가 페이스 조정자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한국이 미국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불평해온 상대방에게 궁지에 몰리고 질책을 받는 젤렌스키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듯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스윙과 지극히 개인적인 외교 스타일로 유명한 인물 트럼프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대면 케미를 구축하는 등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척거놈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를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커 보이며 실무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은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양측이 타협하기 어려운 무역 및 안보 문제에 대해 강한 긴장이 발생하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받아온 미국산 쌀과 소고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이견을 다시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국방 및 군사 협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한국 지도자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연설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아마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큰 요새가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를 상대방의 조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의 개인적인 케미스트리는 이번에만 가능하다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 교수는 말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사실상 모든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더 이상 예전의 매력적인 당근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시인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내가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그 제맹이가 이 짜이밍이 역할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소? 라고 시인은 얘기한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한 이재명 대통령 북미중 겨냥 페이스메이크 전략 에이펙스 3자 회담 모색할까? 코리아 웨이브에서 8월 2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 접촉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훈식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평화적 해결의 동반자로서 자세를 보였다. 에이펙에 참석해 중국이나 북한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한국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각에서 받았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친중파라는 오해도 불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점. 중국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지연됨에 따라 오래된 링크를 통해 더 많은 러시아 가스를 찾습니다. 첸 아이즈 블라드미르 솔다트킨이 로이터에서 2025년 8월 29일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두 나라 간의 회담이 두 번째 연결망 구축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 모스크바의 새로운 출구 모색을 방해함에 따라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가 블라드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에너지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중국 북서부에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하는 130억 달러의 시베리아 힘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돌파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은 현재 30발 BCM인 시베리아 일본 송유관을 통해 가스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2019년에 동시베리아에서 파워 오브 시베리아 원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2027년에 태평양 사할린섬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은 연간 10BCM의 공급을 요구합니다. 러시아 나라 자체가 뜬금없이 서시베리아와 동시베리아로 동서가 분단되는 나라가 되기를 미래에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은 야말 반도서부터 오는 거로 되어 있고 먼저 한 것은 동시베리아의 어떤 가스 유전인 모양인데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긴 거리를 깔 거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중간에 무슨 그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시베리아 이런 등에서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투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또 해놨다가 중국한테 코를 낄 수도 있으니까 중국한테 천연가스를 주더라도 리스크를 안 안겠다.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사할린섬. 근데 이 사할린도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캄차카 반도죠.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참 궁금해지네요. 중국은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 축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몽골 측에서도 환경 정지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회의 중이다. 중국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러시아가 줄이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야말반도권은 유럽에 팔아 먹어야 되겠죠. 또 야말반도 그 천연가스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한반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항로도 개발이 지금 이미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삼성, SK, 중국 반도체 공장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불허할 것, 종합삼보. 조준영과 김동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8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장의 미 장비 반출 허용 지위 취소, 내년부터 개별화가 필요. 상무부 현상 유지는 허용 밝혔지만 한국 반도체 중국 내 생산 위축 우려.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나흘 만에 중국 기술 굴기, 한국 안중경미 동시 견제. 안미경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달 2일 미국 연방관보 정식 개최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검증된 최초 사용자 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이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 다렌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 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렌 소재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는 SK 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시설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전투기 생산 로키드 마틴과 제휴, 미 사절단소 존재감 과시. 전자신문이 8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공급 계약 추진, 국내 유일 전략광물 생산 천병 역할, 산업부 희소금속 분야 한미협력 첫 사례, 지난 6월에는 안티모니 미국 첫 수출, 탈중국 공급망 구축 허브로 존재가 강화. 고려에는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 시기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마이클 윌리엄스 로키드 마틴 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로키드 마틴은 1995년 로키드와 마틴 마리에타의 합병으로 출범한 세계 최대 방위 산업업체로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전투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생산한다. 게르마늄은 방산 우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중국은 지난 2023년 갈륨과 함께 수출 규제 1호 품목으로 게르마늄을 꺼내든 바 있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의 게르마늄 공장 신설 계획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수급 불안을 가중하고 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 전략 광물 생산 천병 역할을 다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온산 예련소 내에 게르마늄 생산 공장 신설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400억 안팎으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에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고순도 이산화 게르마늄 메탈 약 10톤을 생산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기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정제 게르마늄 생산량 140톤의 68%가 중국산이다. 고려아연이 게르마늄 생산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공급망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고 2024년 12월부터는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흑연 등의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전략광물 공급망 허브로 자리매김한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스 등을 생산해 왔다. 안티모니 또한 탄약, 미사일 등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올 6월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안티모니 20톤을 선적하며 대미 수출에 나섰다. 연내 100톤 이상, 내년에는 연간 240톤 이상으로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그간 안티모니 수입 물량 6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로키드 마틴 사장과 최윤범 회장이 양해각서를 채용하고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하고 우리나라 대외 협상 뭐 그런 사람이었죠.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KG의 핵심 기술은 건식과 습식을 혼합한 재련 기술에서 추출해내는 기술이 전 세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 정상 반도체 공장 시찰 신칸센의 동성 연계 어필. 기지통신 정치부가 8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30일 모디 인도 총리와 미야기현 야마토초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치업체 도쿄 일렉트론 미야기 공장을 시찰했다. 요거는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촬영을 봐주신 것도 큰 의의가 있다. 그 신칸센 그것도 인도도 이 일본에 나중에 그 고속철을 드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한 미국 중국 대사 없는 한국 대리대사만 있을 뿐 목무특독이라고 제가 좀 즐겨보는 방송인데요. 이것은 읽는 것을 생략하고 제가 나름대로 항상 상관관계 추론이 뛰어난 그런 국제정치학 박사의 그 내용을 좀 해서 좀 현란하긴 합니다만은 왔다 갔다 그 주제가 이렇게 하는 또 그런 특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정리한 내용들이 이것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읽어보셔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충건 박사가 얘기한 것은 안미경 중에 대해서 좀 뒤늦게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군기 잡혀가지고 차렷 자세 다들 이렇게 푹신하게 앉아 있는데 의자 앞쪽에 바짝 꼿꼿이 서서 끝까지 참 신입생이 그 선배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번에 젤렌스키 꼴을 안 당했다는 축으로 약간의 그 서양 언론 보도들도 약간은 좀 비꼬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 거겠죠. 이제 확실한 편에 서겠다. 중국하고 맞짱 뜨고 싸워야 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은 중국 싫어한다. 2000년 동안 중국하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물론 이제 북방민족도 있었지만은 중국하고 싸웠다기보다는 북방민족끼리 싸운 거죠. 북방민족이 중국을 점령해 버리기 전에 우리를 먼저 치고서 야 우리가 그 중원을 먹을 테니까 너 꼼짝하지 말어. 응? 옛날에 우리들이 사촌이란 건 알았는데 이런 거로 저는 역사를 고대사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계속 침범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